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이스 X 케이스를 통해 우주 산업의 구조와 경쟁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제 로마자 3번의 우주 운송 조달 계약에 관련돼서 1년의 스페이스 X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주 산업에서 필요한 이제 보호 정책, 육성 보호 정책이랑 경쟁 정책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미국의 상업 2010년도에 등장한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미국의 상업 우주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제 우주 운송 서비스를 이제 민간에서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나사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방부, 각 아니면 공군 등과 같은 이제 미국 정부의 기관들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우주 운송 조달 계약을 체결받습니다. 어쨌든 공공 조달이기 때문에 입찰 기본적으로는 입찰 방식으로 여러 이제 비딩이 이제 붙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각 업체들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의 핵심인 것이고요. 딱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스페이스 X 케이스는 스페이스 X가 그런 자유로운 경쟁 보장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주 운송 조달 계획에서 계약을 따냈으면 이런 이제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소송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때, 계약을 따내지 못했을 때 나름의 이제 그런 소송의 형태로 자유로운 경쟁 보장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물론 그 소송의 결과 하나의 소송에서는 이제 소치화로 이제 사건이 종결되었고, 하나는 끝내 자유로운 경쟁이 뭐 이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으로 기업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이제 우주운송 조달 계약에서 계약을 따냄으로써 나름의 소기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살펴보고 결국 이러한 점이 이제 태동하는 이제 우주 산업이 있잖아요. 과거에서는 국가 단위의 이제 어쨌든 그런 국가 우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의 우주 활동으로 이제 이루어지던 것이 나름의 이제 민간의 각각 산업군들이 태어나면서 나름의 이제 육성 보호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경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조달은 이제 먼 얘기고요. 조달 전에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이제 현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체제 종합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참여 기업들이 해서 이제 나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거기에서 자유 경쟁이 당장 이제 뭐 불거지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따지고 본다고 하면 그런 국가 프로젝트 단위에서 참여 기업들 간의 어쨌든 뭐 이해관계들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자유 경쟁 뭐 내용들 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내용들인가요? 향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 나사나 미국 국방부나 미국 공군에서 필요한 우주 운송 조달 계약에 우리 민간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자유로운 경쟁 보장에 관련된 법률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우주 산업에서 이런 보호 정책이랑 경쟁 정책이 어떻게 이제 조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 관련해서는 뭐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 정책은 다수 공급자 사이에 시장 경쟁 모델이 적용돼서 기술 혁신, 품질 혁신, 가격 혁신, 고용 혁신 등을 가져오는 것을 입니다. 현재는 이제 그런 공급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민간에서 어떤 그 투자 수요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수요들을 국가에 의해서 수요가 사실상 공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 주도의 우주 탐사 개발 프로젝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주 산업은 국가에 의해서 수요가 독점된 상황이고, 공급도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국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니까 공급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그 정도가 문제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이죠. 미국에 비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수요나 정말 다른 이제 시장처럼 어떤 수요나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 경쟁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결국에는 이런 그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자유 경쟁의 문제들. 근데 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어떤 우주의 산업을 발굴하고 이제 운영한다고 치면 그 전까지는 좀 약간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좀 육성할 필요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정답이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스페이스 X가 나름의 자유 경쟁에 관련된 요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굴지의 독보적인 지위로 성장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상업 우주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0년도 오바마 대통령 집권 시절에 이런 상업 우주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이제 도입되었고 현재는 이제 그 미국 연방 법전 51편 이하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커머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계속 상업 우주 프로그램 상업이 이제 결국 커머셜이잖아요. 커머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민간 기업이 비용을 통제하고 투자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시장 기반 인센티브에 따라 운영하는 투자 위험에 합당한 부분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우주 상품 서비스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획일되고 경직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의 이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주 민간 기업이 공급하는 우주 상품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상으로 특히 나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방부, 공군 등에서 민간의 상업 우주 상품, 결국엔 현재는 이제 우주 운송 서비스인 거죠. 우주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을 받도록 이제 하고 있고, 결국 이게 정부 조달의 공공 조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바이든,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행정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얘기한 그 케네디 센터에서 얘기한 것이 어쨌든 그 나름의 전환기적 분기점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핵심적 내용을 중간에 끊어서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선 자체보다는 우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엄격한 안전 기준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젊은 신생 기업부터 기성 리더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이 사람과 물질을 우리의 대기 밖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수단을 설계하고 구축하며 출시하는 것을 경쟁하도록 해서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미국 우주법에서 말하고 있는 상업 우주 프로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 조달 방식에 의해서 우주 운송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는 그 내용의 목적이라든지 의의들을 다 담고 있는 연설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조달 관련된 공공 조달에 관련된 우주 서비스, 우주 운송 서비스의 공공 조달에 관련된 내용들은 미국 연방법정 51편 이하의 이제 5131조 이하의 내용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연방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우주 운송 서비스를 조달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주법뿐만 아니라 연방 조달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연방 조달법에서는 당연히 경쟁 조항에 관련된 자유 경쟁에 따른 경쟁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앤 오픈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유 경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는 그 하위 규정인 국가항공우주청에 관련된 공조달 또는 국방부, 공군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요 표현 풀 앤 오픈 컴피티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안보나 공공 목적을 위해서 공공 조달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조금 이제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 왕복선의 고유한 기능이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특정 임무에 비해서 해당 우주 운송 서비스가 비효율적인 경우, 허용될 수 없는 고유한 과학적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오히려 연방정부가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것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조달받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오로지 한 개의 민간 기업만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비정상적인 기금 상황인 경우,
기타 국가 안보 목적에 따른 제한도 한다고 하면 자유로운 경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 경쟁이 제한되는 이 제한의 법리가 국가 안보나 공공 목적의 이런 것들이 뭐 무소불위의 어떤 것들은 아닌데, 예를 들면 1988년 미국 연방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항공운전 조달 계획 관련돼서는 이런 완전한 자유 경쟁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마틴 마리에타 사업 기업 간에 이제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 그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적어도 1987년에 새로운 조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더 이상 유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경쟁 조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경쟁의 원칙인 것이고, 제한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외로서 제한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벌써 88년도니까 거의 뭐 35년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통용되고 있어. 30-40년 전에도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이런 공공조달 계약에 관련돼서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 관련 행정기관에 입찰 이의 신청을 하거나 연방회계감사원에 이의 신청 관련된 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데, 연방 청구 법원에서의 구제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연방 청구 법원의 구제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대 미국에서 우주 운송 분야의 절대적인 수요는 국가항공우주청, 나사와 국방부 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우주 운송 서비스에 관한 공공 조달에 참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의 큰 수익원이자 소비자로부터 우주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즉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ULA는 누구냐면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긴 한데, 이러한 그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아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세계적인 방위 사업체이자 항공기 제작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970 합병하기 이전부터, ULA가 등장 이전부터 1970년대부터 이미 나사와 계속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대만 하더라도 민간 우주 운송 시장의 대표적인 리더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스페이스X는 뭐 설립은 2003년도에 되었지만 2010년 당시에는 아직 이제 어떤 그 시작품이 나오지도, 뭔가 이 기술이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의 당시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생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한테 또 합작해서 ULA한테 그 공공조달 관련돼서 당사자로, 계약의 당사자로 우주운송 서비스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대체할 다른 기업에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자유경쟁의 제한이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스페이스X는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신생 기업의 공급 능력과 품질이 엄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페이스X와 같은 신생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공조달 계약으로 내가 이 정도 계약을 따냈다, 나 이 정도 기술 능력이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있어야 또 이제 민간 투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이 공급 능력과 품질을 증명하는 것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2014년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미 공군이 2013년 6월 110억 달러의 발사체 일괄 구매 계약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청구 원인으로 된 내용들은, ULA는 오랫동안 국방부에 대한 소속종 공급자로서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실제 필요 시기보다 이르게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후발 기업인 스페이스X의 입찰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2014년 4월 달에 제기된 소송이고, 4월 달이죠. 4월 18일에 2013년 6월 달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데, 이게 1월 23일이면 9개월 정도 지난 것이잖아요. 사실 9개월 지난 정도의 소치 합의였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어떤 합의의 노력이 소송상에서 이제 합의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공군은 효율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와 협력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ULA와 기존 계약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새로운 이제 그런 발사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 기술을 확대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추후 이제 입찰 경쟁 기회를 인정받는 실력을 얻었기 때문에 소치 합의해서 이 케이스가 그냥 종결되었다고 종국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이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국방부에 대한 독점 공급자로서 가격을 측정해서 시장성을 지배하고 후발 기업의 입찰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당부, 이게 정말 그 말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션을 취함으로써 결국적으로는 소치 합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소송에 따른 그 소송의 그 핵심의 내용의 어떤 판결 내용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다뤄진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모션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19년도 케이스인데요. 2019년 5월 17일에 스페이스X는 이제 미 공군의 우주 미사일 시스템 센터가 2018년 10월 국가안보 우주발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블루 오리진 등과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우주운송 발사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 LSA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블루 오리진은 아까 잠깐 넘어갔던 아마존닷컴을 설립한 제프리 베이조스가 201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 X의 입장에서는 ULA는 선도기업이었던 것이고 스페이스 X는 입장에서 블루 오리진은 비슷한 체급이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블루 오리진이 이제 그 계약을 따가게 되는 거니까 스페이스 X가 이제 모션을 취하게 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14년도는 선도기업한테 제기한 거, 2019년도는 경쟁 관계에 있는 비슷한 체급의 관해서 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스페이스 X를 제외한 거는 불법적이고 자의적이면 불규칙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제외한 것이 불법적이고 자의적 불규칙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엔 자유경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법상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좀 약간 이제 좀 그 관할 문제가 있어서 초반에는 이제 그 연방 청구법원에 제기되었다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제 이 관할 이송이 되었는데, 그래서 나온 어쨌든 종국적인 결과는 뭐였냐면 2020년 10월 2일이니까 처음 제기했을 것보다 사실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꽤 오래 시간을 끌었던 것인데 결론은 그거죠. SMC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SMC에 명시된 요구와 SMC가 아까 봤던 이제 그 스페이스 센터잖아요. 미 공군의 우주 미사일 시스템 센터에서 명시된 요구와 임무를 충분히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했다 보이지 아니한다. 하면서 스페이스에서 청구기가 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블루 오리진과 체결한 것이 블루 오리진을 체결하고 블루 오리진과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스페이스X를 배제한 것이 불법적이고 자의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름의 경제법적인 요소를 가져 주장을 하긴 했지만 통용되지는 않았던 거죠. 인정받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 계속 중에 2020년 8월이니까 거의 뭐 2020년 10월로 치면 판결 나기 2달 전에 이미 3억 1,600만 달러의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소송에서의 이 모션을 취한 실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 전국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당부를 따져보다기보다는 나름의 자유 경쟁에 관련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름의 이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받았던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3억 1,6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처음 수여된 2단계 국가 안보 우주를 위한 발사 서비스였고, 통상의 발사 서비스 비용은 상회하였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타 항목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더라도 무관하게 이긴 소송인 거죠. 실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신생 기업인 스페이스X는 정부를 상대로 다수의 이의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제가 소개한 것들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2가지 케이스만 소개를 했던 것인데, 이의 신청, 입찰 이의 신청이라든지 그냥 이의 신청, 연방회계 감사를 한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케이스 종류가 많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결국에서 그때 중요하게 자기가 주장했던 그 요소들은 뭐냐면 이제 경쟁법적인, 그래서 수요 독과점과 공급 독과점 동시에 운전 상황에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업 우주의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했다. 설령 이게 정말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사실상 약간 네거티브하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해서 어쨌든 그런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예 이런 소송 과거의 소송 그 2019년, 2014년에 비하해서 보면 뭐 독보적인 민간 우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스페이스X가 사실상 이런 그 자유 경쟁에 관련된 요소들, 특히 이제 이게 공공 조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나름의 이제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런 소송 제기의 케이스를 잘 활용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뭐 시사점, 이 자유경제와 산업보호라는 것으로 좀 정을 봤는데 일단은 이제 이 글로벌 우주 산업에 관련된 현황과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영리 단체인 우주재단이 2021년 2분기 우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료 보고서라서 이게 매 분기별 걸 이제 팔로우하기 쉽지 않지만 그 적어도 3년 전 거긴 하니까 3년 전, 3, 4년 전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세계 우주 경제가 4,469억 달러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민간 우주 활동이 전체 약 80%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를 따져보면 미국 정부의 우주 예산은 518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그 미미한 것이죠. 정말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진 것인데 주로는 이런 상업 우주 제품 및 서비스, 아까 봤던 우주 운송 관련된 운송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이 49.1%, 그리고 상업 인프라 및 지원 산업, 그걸 서포트하는 이제 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37.7%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미국 쪽 말고 유럽 콘서트에 관련돼서 2022년 우주 경제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국가가 이 분야에 참여하면서 우주 기술에 대한 정부 예산 증가를 통해 공공 부분은 민간 기업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뭐 일부 병역 형상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기타 공급망 활동의 확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뉴스페이스 시대에 있어서 국가 역할은 공공 조달 등 적절한 예산 활용을 통해서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 보호하고 이제 양성한다는 것이 나름의 이제 현 단계에서의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쓰는 거죠. 다만 미국은 더 나아가서 공공 조달까지 가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의 경우는 그런 공공 조달의 수요를 정말 이렇게 유의미하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문이 있겠네요. 이게 꼭 공공 조달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투여해서 양성한다는 것에서는 비슷한 것이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대한민국의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우주산업 실태 조사를 내놓고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주 분야 활동 금액이 약 3조 1,893억 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2조 5,697억 원이 기업체 매출액인데 여기서 기업체 수는 428개. 근데 이제 상위 10개, 10개 이제 기업이 전체 우주 매출액의 63.3%인데 문제는 이 중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성 활용 및 서비스 및 장비 분야에 한정되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활용 관련된 우주 탐사, 위성 활용 및 서비스,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이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위성 활용, 위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이고 우주 탐사는 1.1% 굉장히 미미하고 위성체 제작이나 발사체 제작은 좀 합쳐보면 16, 10이면 28%, 30%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현재는 위성 활용 관련된 내용에 이제 다르면 이제 그 우주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편제가 좀 있다라는 측면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이런 관련된 표현은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아직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은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독자적인 상업 우주 시장을 형성한 만큼의 우주 산업의 규모가 확보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역할은 적절하게 예산 활용을 통해서 민간 우주 기업을 다수의 민간 우주 기업을 양성해서 이제 국내 상업 우주 시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상업 우주 시장에서의 나름의 이제 그 공급자로서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나 제품들의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나름의 이제 그거를 이제 양성하고 보호 육성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구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항우연의 예산으로 이제 그 주도를 하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형태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제 그 체제 종합 기업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걸 위시해서 다수의 참여 기업들이 이제 참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어찌었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의 핵심은 국가 예산, 정부 예산 네, 기초하는 것인 거니까 어떤 민간 자체 내에서 그거를 뭐 자생적으로 나타난 어떤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요가 있다는 그런 정말 우주 운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 결국에는 국가의 수요 독과점 하에서 소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뭐 쌍방 독과점 형태의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기기 제작 분야 관련돼서는 우주 활용 분야에 비해서 정부의 수요 집중도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장 지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 경쟁이 좀 요구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국내 우주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나름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뭐 충돌이 할까 좀 그렇지만 약간 그 뭔가 좀 이렇게 접점을 하기도 좀 그렇죠. 이게 뭔가 충돌이 되는 지점의 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정리해 보면 국가 주도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와 소수의 공급 기업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우주 관련 제품의 서비스의 수량이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맞춰서 정부 예산을 맞춰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급자 새로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 우주 시행 관련돼서 물품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 특징은 또 고도의 과학기술 수준이 요구되고 또 군사 목적 등 국가 안보가 매우 중요한 거래 요소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자유 경쟁 좋다, 시장 질서 바뀐다고 하면 오히려 적정한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상호 우주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좀 그런 그 자유 경쟁이 뭐 전갈 부도처럼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상호우주 시장의 독점적 수요자로서 가격을 통제하고 또 보조금 지급에 관여하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진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또 민간 기업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성질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또 이제 나름의 이제 우주에 관련된 규제가 보너스가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민간이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룰 수 없는 상호 우주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적 보호될 수 있어야 되는 측면을 본다고 하면 현재는 국가 연구 개발 현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공공조달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자유 경쟁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투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있어서는 이제 뭐 공공조달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는 이제 어떤 분쟁 양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항우연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제 종합기업이 사이에 이제 어떤 IP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 종합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 기업들 간의 또 경쟁 문제들로 나름의 이제 그런 분쟁들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스페이스 X가 공공조달 방식으로 이제 미국 상호우주 프로그램이 이제 전환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거랑 뭐 동일시하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개발 협약 방식 내에서조차도 나름의 자유 경쟁과 관련된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육성 보호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특히 안보 관련된 국가 안보나 아니면 이제 나름의 방위 산업과 유사하게 국가가 어떤 그런 IP를 다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나름의 그런 민간이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에 대한 문제들 나름의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민간의 또 자유 경쟁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공공 조달과 관련돼서 미국 그 스페이스 X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나름의 이제 그런 권한과 분산과 규제 거버넌스와 공공 이해와 감시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제가 결론을 짓고 나름의 이제 좀 소박한 결론을 내리긴 했었지만 현재 한국의 시장에서 어떤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 나름의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적어도 이제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분쟁의 양상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내용을 알고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제3의 외부 세력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이제 이게 항우연 얘기가 맞는 것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또 다른 참여 기업들 사이 간에 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히 이거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어떤 시민사회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국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감시나 그런 목소리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런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 산업이 또 잘 발전하는 것도 이제 바라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공공 조달로도 가기 전 단계인 국가 연구개발 협약 방식 내에서도 이런 자유 경쟁이 어떻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기타의 보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보적인 측면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나름의 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나름의 결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논란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IP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가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